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모두 급락을 보였습니다. 새벽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중화권 악재가 들려왔죠.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자, SK 그룹에서 SK 바이오팜 뭐 1조 원 블록딜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작은 뭐 이슈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황 중심으로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뭐 횡보하는 정도. 전일 장중에는 좀 하방 압력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우지수도 1.16% 하락 중이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한 거의 4% 가까이 밀리고 있었죠. 3.91% 정도 61선까지 이탈하면서 거의 뭐 급락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통화정책 부분에 대해서 반기 보고서 말씀을 드렸죠.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로금리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 부분은 크게 뭐 이제 언급되지 않았고 통화 정책이 유지된다라는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제 시장의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급락 나왔던 지수가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뭐 0.5% 하락 정도로 해서 강하게 이제 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선, 그러니까 고용 쪽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포커싱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부터 미국에서 이제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경기 회복을 보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1순위가 고용 지표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되는 게 고용 지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으로 볼 만한 거는 이제 소매 판매 지표. 고용이 회복되면은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 소비가 늘어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적은 곳에다가 작은 데다가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해 조금 더 큰 데다 돈을 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요쪽을 이제 보면은 된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고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 정도까지는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본다고 하면 뭐 이제 주택 지표 정도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은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들렸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그래도 우리 시장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죠.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는 이제 플러스권까지 가면서 0.7%까지 0.71%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일선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이제 중국 그리고 홍콩 쪽에서 이슈가 나왔죠. 중이 최근에 이제 홍콩 정부가 이제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증권거래 인지세, 우리나라 치면 증권거래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였는데 요거를 0.13%로 인상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중국 은행들이 모기지 금리를 이제 은근슬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우려감이 있던 이제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가 인상되는 거에 이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온 건데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미 새벽에 확정을 지은 거예요. 이거는 단호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반기 보고서에.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안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돼야 고용부터 시작해서 경기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되고 안정화될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오늘은 우려감으로 해서 뭐 강하게 밀린 거다. 중화권 간단하게 보시면은 해외 쪽에서 자, 항생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급락이 나왔죠. 항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3% 이렇게 밀리면서 훅 하고 밀려버렸고 뭐 상해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 정도 밀렸고 근데
우리나라가 저 정도까지 밀릴 오늘만큼 이렇게 급락이 나올 정도는 아닌데 그냥 미국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핑곗거리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증시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이 중심선, 이 박스권의 중심선 그거 보면은 위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차례는 좀 밀어내리는 움직임 정도.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훅 하고 밀어내리는 정도 움직임을 한 차례 만들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 종료되고 나서 이제 좀 뭐 퇴근 후에 확인하신 분들은 그래도 외국인이 6천억 이상이나 매수했네요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눈속임일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은 코스피가 갑자기 동시호가 이후에 끝나고 그리고 마감쯤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보이죠. 이게 1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뭐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그 블록들이 있어가지고 1조 원 규모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 마감 동향 때는 한 4천억 정도 매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주식 매수는 코스피는 6천억이 아니고 마이너스 4천억이다. 그러니까 4천억 매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 보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매도 좌표가 1조 원 이상의 매도가 잡혀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맞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식은 뭐 소폭 매도 일부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MSCI 지수에 이제 2분기 리뷰 결과 이제 그 편입된 국내 종목 없다라고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신흥지수 내에서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감소하면서 0.1% 감소합니다. 큰 감소라기보다는 이제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존에는 13% 정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비중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12.9%로 이제 감소되면서 뭐 내일 모레 정도에 한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정도 뭐 미리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추정되는 거니까 뭐 그 움직임이 꼭 당일날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미리미리 뭐 정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말까 말일까지는 일부 매도가 나와도 그렇게 뭐 걱정할 일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는데 위기감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한국 증시가 이번 오늘 급락이 위기냐 아니면 뭐 기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단으로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잘 버텨주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밀려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을 하단을 이탈한다? 괜찮습니다. 박스권 하단을 이탈,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 제가 위쪽으로 넘어가도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고, 이탈을 해도 다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되게 재미없는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또 3월 만기까지 위쪽으로 이제 3200포인트 구간 정도까지는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밀려도 위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먼저 가면은 또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구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수만 봤을 때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그 코로나 이후부터 치면은 자 보세요. 1400포인트부터 올라왔죠. 1400포인트에서 지금까지 올라왔으면 뭐 굉장히 뭐 과하게 올라온 것이고 만약에 1400부터 올라온 다음에 일부 기간 조정 올라오고 일부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요 구간부터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때가 되죠. 그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그리고 뭐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악재들 여러 가지들을 막 해소되는 구간이 11월 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가는 악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당시부터 올라왔다라고 해도 한 1000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이때가 10월 말일이 이제 2266포인트였으니까
거의 뭐 1000포인트가 올라온 거죠. 3266까지 해서 딱 1000포인트 올라왔죠. 이 1000포인트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바로 이렇게 3월 만기까지 해서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지속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 기존 주조들이 이제 성장주들이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실망할 게 아니고, 조금 저렴하게 모아갈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저 좀 저렴한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은 다음에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대신 그래서 요 구간이 해소되면은, 이 기간 조정이 해소되면은 다시금 성장주들은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내일 정도부터는 이제 매매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임입니다라고 저희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뭐 적극 매매를 하는데 기존의 성장주들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성장주는 최근에 이렇게 밀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등 정도 보고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구간보다는 반등 정도만 노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매매하는 구간은 기존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틈새 시장 정도 노릴 수 있는, 제가 최근에 종목들 많이 정리해드리고 섹터들도 많이 정리해드렸었는데 이슈도 많이 알려드리고, 그런 틈새 시장을 좀 여러분들이 엿보면서 이렇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내내 주도주들 뭐 밀리면은 계속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과 다르게 지금 주도주들 밀린 거를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매수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다른 섹터 쪽을 노리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가 바뀌었다가 아니고 주도주가 휴식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시장 성향에 따라서 그 맞게 섹터를 정하는 겁니다. 공략할 수 있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뭐 선물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중립 이하 쪽 포지션을 이제 가져가는데, 미증시가 오늘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죠. 미증시는 중화권이 저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해도 뭐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제 이미 장중 조정을 강력하게 받았고,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이 장중에 밀렸다가 회복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밀렸다가 61선 이탈했던 부분 저점에서 강하게 나오면서 무려 4% 가까이 밀렸던 지수가 0.5%까지 반등이 나온 거니까 굉장히 뭐 강력하게, 시초가 같은 경우에도 2%가 밀려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초가 마이너스 2%에서 거의 4%, 그러니까 2%에서 2%가 더 밀린 거죠. 그 구간을 회복할 정도면은 미증시는 한 차례 단기 저점 정도는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 21선을 넘어가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냥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증시는 그래서 오늘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뭐 아주 강세는 아니더라도 플러스권 혹은 옆으로 누워있기만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내일 우리 증시는 머쓱하게 뒷머리 긁으면서 이 정도까지 밀릴 일이었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게 시장이 쉬어가면서 투심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불안하시죠? 그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걸 노리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급적으로도 만들어내고, 뉴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내보내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뭐 리포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분명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올해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반기는 좀 안 좋네요, 뭐 1분기는 안 좋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종목을 찍어 누르는 종목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지지선이 있는데 지지선을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한 종목들 대신 전망 자체가 좋아야 돼요. 전망 자체가 좋은데 작년 4분기, 뭐 3, 4분기 혹은 올해 1분기, 2분기 뭐 요 정도에 좀 위험할 것이고, 올해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전망이. 이런 종목들,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밀려있는 종목들 그냥 쓱 주워 담으면은
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말에도 분명히 웃을 수 있고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미 추려놓은 종목들을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뭐 여러분들도 잘 전략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좀 과하게 밀렸는데 뭐 900포인트 구간 흔들기 정도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흔들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이제 내일부터 해서 바로 이제 반등 나오면 좋고, 여기 차라리 흔들기 정도 나온 다음에 살짝 흔들기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 꼬리 달고 위쪽으로 양봉을 세워주면 뭐 이런 모습도 괜찮습니다. 아래로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살짝 이렇게 달아놓고 양봉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빠르면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뭐 3월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 내야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적어도 이제 61선 정도까지는 올라오면서 이제 한 95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이제 반등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 쪽으로 이제 밑에서 이제 저점 매수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상단 쪽으로 좀 붙어가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주부터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말일까지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쉬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살짝 반등 혹은 약간 횡보성 살짝만 올라온 정도 나오고 3월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냥 요 차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언제부터 뭐 정확하게 뭐 최저점이 나오고 이렇게 예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야금야금 분할로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방향 자체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여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구간은 크게 뭐 위기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 그리고 기회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뭐 급등하는 그런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지금 속상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 급등하는 대형주들, 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대형주가 무슨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것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임만 지금 머릿속에 지금 합숙 효과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화가 나고 왜 이러나 시장이. 그렇게 이제 학습 효과가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LG전자니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것은 이상현상이고, 오히려 거기서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은 지수가 아예 박살이 한번 났어야 되는데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그냥 횡보하는 장 정도가 나오는 거다. 거기서 많은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이 붙이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상승이 나와도 고점 돌파해서 계속 치고 달리지 못한다고 갑갑해하거나 화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고 돌파될 구간입니다. 대신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1km를 여러분들이 뭐 전력 질주를 했어요. 1km는 전력 질주하기도 힘들겠지만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심호흡도 좀 해야 되고 힘드니까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되고, 다리도 좀 아플 거 아니에요. 다리도 마사지하고 좀 쉬어줘야 다시 달릴 수 있는 동력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이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간 조정 받는 게. 그래서 휴식 구간을 찾고 있는 시장에 뭐 제가 볼 때는 가뭄의 단비 같은 휴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구간을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휴식이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더 밀린다라고 뭐 수급적으로 좀 밀어내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이게 밀어내린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박스권 하다 흔들기가 나와도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기회가 아니고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기회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모았는데 왜 바로 급등이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이해만 좀 하고 가시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잘 지켜줬습니다. 그동안 요 고점을 이렇게 계속 낮추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렴합니다. 82,000원, 82,500원 구간으로 이렇게 수렴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지수가 좀 덜 밀리게 버팀목이 된 역할 정도는 해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움직임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4만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왔죠. 그러면서 지수가 안 좋았고 하기 때문에 돌파는 못했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돌파 못하더라도 위쪽을 계속 건드리다 보면은 다음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에는 돌파 위쪽을 이렇게 두드려 놨기 때문에 돌파의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양호하고 삼성전자도 반등의 실마리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구간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전체적으로 좋았으나 이렇게 쿠팡 때문에 올라온 부분 같은 경우 40만원 들기로 했던 구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점을 일단 돌파해 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쉬어서 21선 조정 정도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이것도 더 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46만원 요 구간 돌파해서 한 차례 강세를 보인 다음에 21선 조정 나왔죠. 괜찮습니다. 더 가기 위해서 이제 돌파 후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리콜 얘기가 나왔죠. 코나 아이오닉 일렉시티 해가지고 한 1조 원 규모의 이제 리콜 얘기가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분담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안 밀리고 있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출시한 다음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현대차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위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수렴해 가는 과정. 그러면은 현재 움직임만 보면은 현대차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수렴 과정이 조금은 일찍 끝날 가능성이 보이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으니까 LG화학을 보면 되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90만원 이렇게 이탈해 있는데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80만원대로 내려가서 80만원 중반에서 82만원 요 사이 이렇게 많이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최근에 비싸서 100만원 돌파 시도 계속 나오면서 비싸서 못 사는 구간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모아갈 수 있는 감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화학은 장기적으로 이제 100만원 넘어서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수급 동향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매수로 잡힌 SK 같은 경우가 이제 SK 바이오팜 지분 11% 1조 원의 블록 딜 하는 것 공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세를 보였었는데 수급적으로 좀 밀어내렸죠. 그래서 플러스권에서 훅 밀렸는데 SK는 이 정도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블록 딜 할 때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 가격이 12만 9,800원 이렇게 12만 9,800원인데 오히려 그거 블록딜에서 디스카운트 된 가격보다 더 내려와 있죠. 이거는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13만원 부근에서는 이제 안정을 좀 취했어야 되는데 가격 공개되고 딱 해당 가격에서 출발해가지고 장중 내내 좀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딜 나오면서 이렇게 가격이 좀 밀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그룹 좀 같이 보면 여기서 한 종목 더 보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볼만하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 관련 소식 쪽으로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IPO 이제 진행 중이죠. 거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베넥신 이제 첫 출하 이제 되죠. 그래서 26일부터 이제
이제 첫 환자 투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SK케미칼이 최근에 이렇게 저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기존에 내려왔던 부근, 그리고 상단,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 이렇게 박스권 쪽에 갇혀져 있는데, 요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저점, 그리고 요 구간에서 고점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단은 35만 원 부근, 상단은 45만 원 부근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요거 간단히 하나 봐드리면은, G3BNT가 이제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있었죠. 이 허위 공시 관련돼서 이제 뭐 기사가 났었는데,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는데 주가는 뭐 이미 밀렸죠.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미 뉴스가, 악재성 뉴스가 나와서 밀어내린 다음에 우리 뭐 사실 무근입니다 해도 이미 노이즈는 발생했고 주가는 밀어내린 상태죠. 그래서 지지선 한번 이탈시켜버린 이런 상태인데, G3빈트는 자체적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미국 인삼 상산 데이터 락업이 완료됐다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LB와 함께 노이즈가 나왔었는데 먼저 이제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G3BNT는 이제 락업 완료됐다라고 진행 사항이 나왔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데, HLB 같은 경우는 NDA 신청이나 이런 진행 사항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 이걸 설명드린 게 G3BNT가 아니고 요 소식도 전해드리지만 HLB 요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작년 말까지 신청을 안 하면은 각종 노이즈가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이다. HLB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단독으로 해서 신약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3차 치료제면은 가장 좋겠지만 4차 치료제여도 허가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NDA 신청을 해서 결과를 좀 이제 좋게 받는 게 중요한데,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슈 혹은 기사가 나오면은 투심이 악화되면서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흔들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당연히 뭐 중선위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제 조치를 당한다라고 하면은 뭐 크나큰 악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에 코오롱 생명과학 뭐 티슈진 인보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급락이 나왔는데, G3BNT는 이제 락업 완료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 HLB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이슈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이 빨리 무언가 밝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가타부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사 관계자가 아닌 이상 뭐 내부 자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몰라요, 사실. 회사 내부에서도. FDA 신청하는 거지 회사 내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구간에서는 좀 지켜보는 게 뭐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올라간 종목들, 뭐 단기 이슈에 의해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더 특이한 종목들이니까 굳이 뭐 좀 살펴보는 것보다는 시장을 중요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저는 위기도 아니고 기회지만 단기 기회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기회고, 기존에 주도주였던 이 성장주들 끝난 게 아니고, 바로 뭐 매수 모았는데 바로 안 올라간다고 해서 이 끝난 거 아니야가 아니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지금 트레이딩을 할 것이라고 하면 그동안 올라왔던 주도주 외에 다른 섹터 쪽을 보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장에서 자신 없으면은 현금을 좀 일부 들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현금을 조금 쓸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